안녕하세요. 세상중학교 여러분. 자, 이번 시간에는 물질의 특성 세 번째, 녹는 점, 어는 점, 끓는 점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자, 여기 단어마다 점으로 끝나죠. 이 점은 어떤 온도를 뜻하거든요. 그래서 녹는 점은 녹는 온도, 어는 온도, 끓는 온도가 물질마다 일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의 특성이라고 하는데, 자, 한번 첫 번째. 자,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고체 물질은 뜨겁게 만들면 모든 물질은 전부 액체가 돼요. 그래서 고체가 액체가 되는 과정을 우리가 녹는다고 표현하죠. 얼음이 녹으면 물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얘를 녹으면 액체가 되는 건데, 요 녹는다는 말은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써요. 우리 지난 시간에 용해할 때 배운 것처럼 물에 설탕이 녹는다는 것도 녹는다는 표현을 쓰고, 얼음이 녹는다 이것도 녹는다는 표현을 쓰지만 사실 두 가지는 좀 다르죠. 설탕이 물에 녹는 경우는 설탕 입자가 물 입자 사이에 고르게 섞이는 현상이고, 고체가 액체가 되는 녹는다는 거는 고체 상태의 어떤 것이 입자들이 결합이 약해지면서 그대로 액체가 되는 거니까요. 용해하고 다르게 얘는 우리가 융해라고 부르죠. 고체가 녹아서 액체가 되는 경우에. 자, 반대로 액체가 고체가 되는 경우는 뭐였죠? 우리가 얼면 고체가 된다고 하는데 이거는 응고라고 불렀죠. 자, 액체를 더 뜨겁게 하면 기체가 돼요. 자, 액체가 기체가 되는 과정, 요때가 우리가 끓으면 기체가 된다라고 하죠. 자, 우리가 뭐 끓지 않아도 물이 증발해서 기체가 되기는 하지만 주로 이제 물이 끓는 온도에 도달하면 부글부글 끓으면서 본격적으로 기체가 되기 시작해요. 자, 이렇게 액체가 기체가 되는 과정을 기화라고 부르고요. 반대로 기체가 액체가 되는 얘는 식으면 기체가 액체가 되죠. 식었을 때 액체가 되는 걸 액화라고 해요. 자, 그러면 녹는 점, 어는 점, 끓는 점은 바로 요 사이에 일어나는 거예요. 고체가 액체가 될 때, 자, 요때 녹는 온도, 요때 온도를 녹는 점이라 부르고요. 자, 그리고 액체가 기체가 되는 요 끓는 온도, 요때를 끓는 점이라고 불러요. 반대로 기체가 점점 냉각되다 보면 이 액체가 기체가 되던 이 끓는 점을 만나면 다시 액체가 될 수 있고, 액체도 녹는 점에서는 다시 고체가 될 수 있는데, 녹는 점하고 조금 구별해 주기 위해서 액체가 고체가 되는 온도를 어는 점이라고 따로 명칭을 불러줘요. 자, 그래서 이렇게 녹는 온도, 어는 온도, 그리고 끓는 온도 세 가지가 새로운 용어로 나와요.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물 같은 걸 예로 들어보면, 물은 0도씨에서 얼음이 된다고 하죠. 얘가 얼음이 돼요. 그럼 물이 얼음이 되는 이 온도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어는 점. 반대로 얼음도 0도씨가 되면 물이 되죠. 녹으면서 이때 온도를 녹는 점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이 두 온도는 항상 같아요. 어는 그 온도에서 녹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0도씨에서는 그럼 선생님 0도씨가 딱 되면 어는 건가요? 녹는 건가요? 이런 질문들을 친구들이 많이 하는데, 자, 요거는 어떻게 정리를 하면 되냐면요. 0도씨가 되면 이 0도씨라는 온도 자체보다는 이 0도씨에서 주변에서 열을 가해주거나 아니면 열을 가하느냐 아니면 열을 빼앗아 가느냐에 따라서 결정돼요. 그러니까 0도씨에서 만약에 주변에서 열을 가해주면 녹는 거고요. 반대로 열을 빼앗아 가면 얘는 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딱 0도씨가 됐는데 만약에 걔가 주변에 더 온도가 높은 곳에 있다. 그러면 그대로 물 상태인 거고, 만약에 0도씨인 물이 냉장고 안에 더 차가운 곳에 있어서 열을 뺏긴다. 그러면 얼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순물질과 혼합물을 계속 비교하고 있는데, 순물질의 끓는 점은 어떠냐? 순물질에서는, 자, 우리가 다른 물질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물질을 순물질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순물질의 경우에는 끓는 점도 일정해요.
자, 일정하고 그리고 중요한 게 물질마다 모두 달라요. 자, 이렇게 끓는 점이 일정하고 물질마다 다르다. 이런 애들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줄 수 있다 그랬죠? 그러므로 물질의 특성이 됩니다.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특성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물을 우리가 끓이면요. 점점 올라가다가 딱 물이 끓는 온도, 물은 100도씨에서 끓죠. 100도씨가 되면 쭉 일정한 모습을 보여요. 자, 이거 물이라면 또 물하고 다른 거, 우리 에탄올을 가지고 에탄올을 끓여보면 어떠냐면요. 얘는 온도가 쭉 올라가다가 물보다 더 낮은 온도에서 끓어요. 하지만 한번 끓기 시작하면 그 온도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마다 다르고 한 순수한 물질에서는 끓는 점이 변하지 않고 쭉 끓는 동안에 같은 온도를 유지하는 이런 특성을 가집니다. 자, 그렇다면 순물질이 아닌 혼합물의 경우는 어떨까요? 자, 혼합물의 끓는 점을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밀도에서도 만약에 소금물을 밀도를 재면 소금을 많이 넣을수록 밀도가 점점점 커진다고 했잖아요. 이 소금물을 만약에 끓인다면 물을 끓이면 쭉 올라가다가 이렇게 100도에서 일정해지는 물의 끓는 점이 나타나잖아요. 소금물은 온도가 쭉 올라가다가 100도보다도 조금 더 올라가요. 자, 더 높은 온도로 올라가고, 자, 얘를 끓이면 끓일수록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소금물에서 물만 계속 증발을 하니까 점점 농도가 진해지면서 끓는 온도가 점점 높아지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돼요. 자, 이게 소금물. 자, 그래서 소금물의 끓는 점의 특징은 일단 물보다 끓는 점이 높고, 자, 이게 첫 번째 특징, 끓는 점이 높고, 그리고 끓을수록 점점 온도가 올라간다는 특징이 있어요. 자, 두 번째 특징은 끓는 점이 일단 높은 거랑 끓을수록 점점 온도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인다. 자, 반대로 얘를 이번에는 끓이지 않고 점점 냉각을 시켜볼게요. 자, 요거는 구별을 좀 해볼까요? 얘는 가열할 때, 그리고 두 번째 냉각시킬 때. 냉각시키는 그래프는 우리가 물은 다 나오나요? 온도가 쭉 내려가다가 어느 온도가 되면 0도씨죠. 어느 온도가 되면 쭉 0도씨에서 변함이 없으면서 끝까지 얼거든요. 자, 요게 물의 어는 곡선. 그러면 여기서 소금물을 만약에 얼리면 온도가 쭉 떨어지다가 0도보다도 더 밑에까지 내려가요. 그러면서 아까랑 마찬가지로 얼면 얼수록 온도가 조금씩 더 내려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요. 자, 그래서 소금물의 어는 곡선의 어는 모습의 특징은, 자, 0도씨보다 더 낮은 온도에서 얼고요. 그래서 바닷물은 소금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잘 얼지 않죠. 온도에서 얼고 얼수록 더 낮아짐. 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순물질과 혼합물의 끓는 점 특징 이렇게 봤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볼게요.